공식적으로 사실상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어떤 변종을 일으켜서 다시 출연하게 될지는 모를 일이 아닐까, 또 이런 걱정도 앞서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고 발생을 했을 때 준비된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훨씬 더 환자분들 발생도 적고 그 국가적, 사회적 손실도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제2, 제3의 메르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인적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의료진들도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병 양상이 지난번 메르스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그러면 진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 또 출현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과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차원에서 또 의료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염병, 신종 전염병에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와 의료기관의 차원에서의 대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라고 하면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혹은 일선 의료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고, 모든 행정적 혹은 이런 규정 혹은 뭐 시행에 관련된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될 부분이 사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그 의료기관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성 환자의 대량 발생과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훈련을 해서 환자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러스라는 것이 위험한 것은 정말 심각해지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는 점, 그런 점들일 텐데, 바이러스하고 이 바이러스 질병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간단한 바이러스 질환은 감기입니다. 네. 감기고요. 감기는 우리가 앓고 나면 지나가면 저절로 낫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바이러스는 앓고 심하게 앓기도 하고 빨리 낫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특성에 의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방어력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라도 그 바이러스를 맞아들이는 준비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방어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임상 경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죠. 그 아프리카에서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로 인해서 사망하고 그랬던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들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가 거의 24시간 혹은 48시간 내면 지구 끝에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질병 자체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특성과 함께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들이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 감염병, 전염병의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바로 의료인들이잖아요.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고 힘들 때가 제일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 이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오해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오해 갈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좀 더 승화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금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네. 글쎄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대비하려면 어떤 아까 정부 차원에서 혹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개개인들이 평소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 위생 에티켓을 지키는 것을 네.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많이 가르쳐주고 네. 도와주십시오. 유치원 아이가 기침을 할 때 손으로 할 때는 아니다. 휴지를 갖고 하거나 팔로 해라 네. 라는 것을 처음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 후에 나갔다 왔을 때 손 씻기를 하는 것 자체. 네. 아무것도 아닌 행동 아주 자체가 간단하게 굉장히 느껴지지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한다면은 이외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사, 의료진, 간호사 모두 노력을 할 겁니다. 개인 위생을 많이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